아침 일찍부터 라온백화점 프리미어관은 분주했습니다. 유리와 향수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저는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손에 쥔 걸레에서 비누 거품이 스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오늘 긴장 안 되세요? 진열대를 정리하던 지수가 제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나는 바닥만 깨끗이 닦으면 되지. 긴장할 일은 없어요.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은 조금 긴장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라온백화점에서 열리는 큰 국제 자선 행사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사장님과 회장님은 물론 외국에서 온 귀한 손님까지 참석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구두 소리를 내며 다가왔습니다. 행사 총괄 매니저 도현수 부장님이었습니다. 오늘 실수하는 사람 계약 연장 없습니다. 다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의 목소리가 명품관 안을 가득 울렸습니다. 직원들의 손이 바빠졌고 공기는 더 팽팽해졌습니다. 도현수 부장님은 지수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한지수 씨, 아직도 진열 안 끝났어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압니까? 지수가 급히 대답했습니다. 곧 끝납니다, 부장님. 곧이 아니라 지금 바로 끝내세요. VIP들이 보면 어떡하려고요. 그러다 제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르신, 아직도 걸레질 중이십니까? 지금 그럴 시간이 어딨어요. 청소팀은 개장 전에 구역 밖으로 나가 계세요. 저는 잠시 걸레를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곧 정리하겠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서류철을 바닥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이래서 수준 안 맞는 사람들하고 일하기 피곤하단 말이야. 그의 말에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수가 제게 다가와 작게 속삭였어요. 할머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부장님 요즘 승진 심사 앞두고 예민하대요. 저는 그저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정태민 씨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손에는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어요. 화면에는 메시지 알림이 줄줄이 떠 있었습니다. 통역사님이 교통사고가 나서 행사에 못 오신다고 합니다. 순간 부장님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뭐라고요? 행사 시작이 5분 남았는데 지금 와서 그런 소리를 합니까? 그동안 도대체 뭘 한 겁니까? 태민 씨. 그의 고함 소리가 행사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직원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행사 망치면 당신 책임이에요. 어떻게든 구해와요. 시간이 없으면 당신이 직접 하든가. 사장님, 회장님 도착하셨습니다. 입구 쪽에서 무전이 울리자 모두의 어깨가 더 굳어졌습니다. 잠시 후 라온백화점 손경우 사장님과 라온그룹 민창기 회장님이 느릿하게 들어오셨습니다. 두 분 모두 단정한 정장 차림에 강한 존재감을 풍기셨어요. 도현수 부장님은 급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회장님, 모든 준비는 완벽합니다. 오늘 중요한 날이야. 실수 없이 끝내도록 해. 회장의 단호한 목소리에 부장님은 땀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곧 라온백화점 국제 자선 컬렉션 행사가 시작됩니다. 행사장은 금세 고급스러운 음악으로 가득 찼고 조명이 은은히 퍼지며 샴페인 잔들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무대 뒤에서는 여전히 불안한 속삭임이 오갔습니다. 부장님, 연락드린 모든 통역사님들이 시간이 안 된대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아와요. VIP 연설까지 3분 남았어요. 도현수 부장님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 마음이 이상하게 쿵쾅거렸습니다. 그저 걸레를 쥔 손이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내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자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도현수 부장님에게 다가갔습니다. 부장님, 제가 통역을 해볼까요?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장난하십니까? 이건 농담할 상황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 잠깐 캐나다에 있었어요. 통역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지금은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여전히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나 사회자의 목소리가 카운트를 시작하자 그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습니다. 대신 책임은 못 집니다. 제가 시켰다고 말하지 마세요. 걱정 마세요.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수가 급히 다가와 여성 유니폼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입으세요. 무대에선 좀 단정해야 하니까요. 고마워요. 급히 옷을 갈아입고 조명이 쏟아지는 단상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수많은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아니, 저분은 청소하시던 분 아니야? 설마 통역을 대신 하시려는 건가? 뒤편에서 속삭임이 들려왔지만 저는 숨을 고르고 무대 위로 올랐습니다. 사회자가 외쳤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베른하르트 캐피털 재단의 알렉산더 베른하르트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조명이 환히 켜졌습니다. 정장을 입은 외국인이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첫마디가 울려 퍼졌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it's an honor to be here.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순간 행사장은 고요해졌습니다. 그 누구도 수군대지 않았습니다. 조명 아래에서 제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닫혀있던 제 목소리가 그날 처음으로 세상 앞에 다시 열렸습니다. 알렉산더의 말이 이어질 때마다 제 귀에는 오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옮길 때마다 내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통역은 놀라울 만큼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주변의 직원들이 속삭이던 소리도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처음엔 의심이었지만 어느새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먼 기억 하나가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주 오래전 젊은 시절 캐나다 밴쿠버에서 지내던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통역사가 되겠다는 꿈 하나로 낯선 땅에 갔습니다. 낮에는 가사 도우미로 일하고 밤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돈이 넉넉하지 않아 집세를 내기조차 빠듯했지만 그 시절에 저는 그저 꿈이 있다는 이유로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따뜻한 가정집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마거릿 헤일이라는 여인이었어요. 그녀는 바쁘면서도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저에게 커피 한 잔을 내어주며 말했어요. 힘드실 텐데 잠시 쉬세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낯선 나라에서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금발머리의 어린 아들 루카스가 있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아이였죠. 처음엔 저를 경계했지만 금세 마음을 열었습니다. 책을 읽어주면 눈을 반짝이며 듣고 서툰 발음으로 따라하며 웃곤 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마거릿은 일이 많아 자주 집을 비웠고 자연스레 저는 루카스와 하루의 대부분을 함께 보냈습니다. 공원에서 놀고 숙제를 도와주고 저녁이면 잠자리 동화를 읽어주었습니다. 루카스는 제게 혜정, 나중에 나도 통역사 될래요. 라며 웃었습니다. 그 말이 제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칭찬이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롭던 어느 겨울 저녁, 저는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루카스는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철컥 열리더니 낯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문틈 사이로 두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낯선 눈빛이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루카스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루카스,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가. 아이는 겁먹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냄비를 일부러 떨어뜨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Out, now. Leave this house.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남자가 저를 밀쳤고 저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고통이 밀려왔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주방에 있던 무거운 프라이팬을 손에 쥐고 있는 힘껏 휘둘렀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물러섰지만 다른 남자가 제 허리를 걷어찼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나 냄비를 들어 던졌습니다. Help! Somebody help us. 제 외침이 울려 퍼지고 이웃집 불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그제서야 도둑들은 놀라 도망쳤습니다. 루카스는 방 안에서 울고 있었고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온몸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병원 침대 위에 누웠을 때 갈비뼈가 부러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안도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루카스가 다치지 않았으니까요. 며칠 후 마거릿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혜정, 당신은 우리 가족이에요. 당신이 있어서 우리 아들이 무사했어요. 그녀는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별자리 펜던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은하게 반짝이는 4개의 별이 새겨진 목걸이였어요. 이건 당신의 용기를 기억하기 위한 선물이에요. 절대 잊지 말아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아이와의 기억은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제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국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언니, 아버지가 위독하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짐을 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아버지의 얼굴은 너무도 초라했고 가족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공항에서 마거릿과 루카스가 배웅을 나왔습니다. 루카스는 제 손을 꼭 붙잡고 놓지 않았어요. 혜정, 다시 올 거죠? 약속해요.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꼭 돌아올게. 하지만 그게 거짓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마거릿은 제게 펜던트를 목에 걸어주며 말했습니다. 언제든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탑승 안내 방송이 울렸고 저는 뒤돌아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루카스가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차마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원비, 동생의 학비, 생활비까지 모두 제 어깨에 올려졌습니다. 결국 저는 통역사의 꿈을 내려놓았습니다.
현실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저는 지금 라온백화점의 오픈 크루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통역이 아니라 걸레를 쥐고 있지만 그래도 제 두 손으로 하루를 일군다는 자부심은 있었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 이 무대 위에서 저는 다시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의 목소리를 옮길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말하는 단어 하나하나가 제 젊은 날과 맞물리는 것 같았어요. 연설이 절정으로 향할수록 손끝이 조금씩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의 목에 걸린 펜던트가 조명 아래서 번쩍였습니다. 별 모양이었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빛이었어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눈빛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오래된 기억과 닿아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다시 정신을 다잡고 통역을 이어갔습니다. 사람들의 박수가 쏟아졌고 무대 뒤에서는 부장님이 안도하는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요동쳤습니다. 펜던트의 빛이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별빛이 내 기억 속에 어떤 아이를 향해 나를 이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행사 2부가 끝날 무렵 제 가슴 한켠에서 오래된 이름 하나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루카스, 그 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가 다가오자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오늘의 연설을 마무리하기 전에 베른하르트 대표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조명이 한층 밝아지고 알렉산더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통역을 준비하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시선이 계속 제게 머물렀습니다. 미묘한 미소를 띤 채 잠시 말을 멈추더니 알렉산더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Your pronunciation, it's very familiar.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익숙하다는 그의 말, 그것은 단순한 예의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금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캐나다에서 통역 일을 하신 적이 있나요? 어린 시절 어딘가에서 들었던 목소리 같아서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지만 애써 담담한 척 웃었습니다. 글쎄요, 오래전 일이라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가 다시 고개를 숙였을 때 그의 목에 걸린 펜던트가 반짝였습니다. 별 모양의 4개의 점이 조명 아래서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그 빛이 내 시야를 파고들자 숨이 멎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소매를 내리며 손목을 감췄지만 그 사이로 제 별자리 펜던트의 체인이 살짝 드러났습니다. 알렉산더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목걸이.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혹시 마거릿 헤일의 집에서 받은 건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루카스 맞나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Yes, it's me, Lucas.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겨우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이렇게 자랐군요. 알렉산더는 잠시 말을 잃더니 조용히 웃었습니다. 당신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공항에서 약속했잖아요. 꼭 다시 온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그때 정말 돌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때 사회자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대표님의 마무리 연설을 부탁드립니다. 알렉산더는 고개를 끄덕이고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Before I finish, I owe thanks to one more person. 통역을 해야 했지만 저는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릴 적 제게 또 한 분의 어머니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두려웠던 제 앞에서 그분은 서 계셨습니다. 도둑이 들었을 때 자신의 몸을 던져 저를 지켜주신 분이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면서도 저를 품에 안고 끝까지 놓지 않으셨죠.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공항에서 그분은 저에게 약속했습니다. 꼭 돌아오겠다고. 하지만 그분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린 저는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결국 그분을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이후 그분 덕분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분을 다시 만났습니다. 행사장은 한순간 숨을 죽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Do you remember me? 그가 조용히 묻자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억하지요, 루카스. 어떻게 잊겠어요.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요. 그는 무대 아래로 내려와 제 앞에 섰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리고 저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시 만났잖아요. 서로의 어깨를 붙잡은 채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놀라 웅성거렸지만 곧 따뜻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손경우 사장님과 민창기 회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직원들도 모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도현수 부장님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할 때가 있죠. 회장님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행사는 잊을 수 없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윤혜정 선생님 덕분입니다. 사람들의 박수가 다시 한번 터졌습니다. 알렉산더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라온백화점과 저희 재단은 새로운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더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앞으로 윤혜정 선생님과 함께 자선 통역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조명이 따뜻하게 내려앉았고 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광입니다.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의 온기가 따뜻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당신의 꿈을 이어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에 저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고마워요, 루카스. 당신이 이렇게 성장한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는 웃었습니다. 그래도 함께 해주세요. 이번엔 제가 당신을 지킬 차례니까요. 그리고 이번엔 약속을 지켜주세요.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지킬게요. 이번엔 절대 떠나지 않을게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래전 끊어졌던 인연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박수 소리가 천천히 잦아들었을 때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반짝이는 조명 아래
제 목에 걸린 별자리 펜던트가 흔들렸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잊고 지냈던 제 꿈, 그 꿈이 다시 제게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지금부터가 내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이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베른하르트 재단의 통역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매일이 새로웠고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말하고 싶습니다.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포기했던 꿈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키지 못한 약속도 다시 만나면 이어갈 수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스스로의 별빛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윤혜정의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